자, 일단 배경 가져올게요. 배경 가져오고 이 배경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할게요. 컨트롤 숫자 2번을 누르면 이 배경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배경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제작을 합니다. 색깔은 흰색을 이용할게요. 자, 이렇게 내용 넣어주고 이거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간격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넣을 만큼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도 넣어줘야겠죠? 자, 그룹핑을 풀고 내용을 복사해 올게요. 자, 그러면 지금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배치를 또 다시 정렬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여기서 또 정렬을 이거 하나씩 해주면은 또 귀찮으니까 이것도 한번 타입을 좀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 간격으로 들어갈 것 같다 하면서 배치를 좀 대충 해주시고 이거는 처음과 끝만 잘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를 제가 더 만들었네요. 이거는 삭제하고 자, 처음이랑 끝을 잘 잡아준다는 게 어떤 말이냐 요 처음에 시작되는 요 글씨랑 마지막에 끝나는 이 홈페이지 글씨 요 두 개를 잘 위치를 잡아줍니다. 위치를 잡아주실 때는 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요 사각형 틀을 고정해 주시고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나머지 아이들도 다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귀찮을 수 있으니까 자, 처음이랑 끝에만 잡아주신 다음에 중간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그냥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간격 안 맞죠?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를 가운데 정렬을 일단 해줄게요. 자, 일단 가운데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일단 맞춰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여백이 너무 좀 촉박해요. 되게 바로 딱딱 끝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요거를 좀 넓혀줄게요. 그래서 글씨가 좀 넉넉하게 보이도록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줍니다. 요 정도? 좀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늘려볼까요? 요 정도. 자, 그럼 요걸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운데가 딱 맞죠? 여유분도 좀 생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글씨들이 다 배치될 수 있도록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을 맞춰주고 나머지는 요 정렬 도구에 보면은 요게 있어요.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를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처음 거 기준 그리고 마지막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에 있는 그 다른 오브젝트들이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배치를 시켜줍니다. 이 기능도 요런 일정한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 요런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무슨 패턴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제작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공부를 할 때 이게 궁금했어요. 이거랑 이게 뭔 차이일까? 왜 이거가 있고 요게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처음과 끝을 잡아준 다음에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일정하게 배치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표 같은 거 만들 때 요거 사용하면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처럼 가운데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많을 때는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해주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다 잘 들리시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내용도 넣어줘야겠죠? 내용은 뭐 복사해오면 되겠죠? 옆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옵니다. 아이고.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안 맞죠? 간격이 다 큰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내용을 좀 줄여볼까요? 크기를. 지금 요거랑 내용이 굵기도 똑같고 글씨 폰트 크기도 똑같아서 비교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폰트의 크기랑 폰트의 두께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좀 얇게 해주고 폰트 크기 자체도 조금 작은 폰트로 설정을 할게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작게 하면은 이제 이질감이 너무 많이 나니까 조금만 작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과 끝을 잘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처음을 잘 맞춰 주시고 끝나는 것도 잘 맞춰 줍니다. 다음 가운데 정렬부터 좀 해볼게요.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여백이 가운데 글씨가 배치될 수 있도록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새로운 이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글씨가 다 가운데로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두 줄로 되어 있죠?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제작을 할 건지 이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칸을 늘려줬는데 요거는 그러면 글씨 크기를 좀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랑 이제 글씨 크기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글씨를 조금 크기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줄여주면 될 것 같고 저것만 줄이면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요것도 살짝 줄여줄게요. 요 정도? 요 정도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포인트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족한 내용이 있죠? 제가 덜 가져온 내용이 있어요. 여기 이쪽에 있는 내용은 안 가져왔거든요. 요것도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럴 땐 요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줘요. 컨트롤 D를 누르면 이제 같은 오브젝트가 똑같은 간격으로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 글씨가 지금 이만큼 이제 튀어나와 있죠. 요거를 줄이던지 요걸 늘리던지 둘 중에 한 개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늘려주는 게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 위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에 있는 걸 빼고 아래에 있는 걸로만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위에 있는 건 별도로 잡아서 늘려줄게요. 그러면 간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요 오브젝트들도 가운데가 안 맞겠죠? 요거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 가운데를 맞춰줄게요. 이렇게 간편하게 가운데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내용도 배치를 해볼게요. 가운데 정렬. 그리고 또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복사를 해올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오고 폰트는 같은 폰트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 두 번째 줄이 아니죠? 두 번째 줄. 요것도 이 위에 있는 타입으로 복사를 해올게요. 한 가지 타입만 만들어 놨으면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렬을 좀 해줄게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이렇게 두꺼운 글씨로 표현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도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가운데에 이렇게 똑같은 폰트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다른 형태의 그 품질 표시 작업을 해봤습니다.